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휴가를 내고 바쁜 아버지 대신 아버지의 차를 맡기러 카센터에 왔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언급한 적 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요즘 저희 아버지는 한 중견기업에서 재경 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무실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거래처 출장도 자주 다니시는 에너지가 넘치는 분입니다. 지금 거의 나이 70이 되셨는데 회사 끝나고 하루에 3시간 정도씩이나 야간 등산, 달리기, 웨이트 등 운동을 하십니다. 주말에 한두 번 같이 해봤는데 3시간은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침대로 들어가 버리고 운동도 많이 안 하는데 아버지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여가를 즐기기보다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눈치를 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식을 할 때까지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이 일을 악물고 정년 넘어서도 사회생활을 계속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행 동호회 총무도 하고 계시고 발이 굉장히 넓어서 아마 제 결혼식 때는 어르신들로 사람이 북적일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식을 한다면 결혼식이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때 아버지 친구분들이 야, 연어야, 드디어 가는구나. 한잔 해라. 하면서 글라스에 소주를 따라주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원샷을 하는 상상을 합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그 여자를 보며 행복하게 웃음 지을 그날이 언젠가는 꼭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매일 에어로빅을 다니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셔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편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건강하신 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학창시절 집에 들어갔을 때 빨간 딱지가 붙어있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충격이 컸는지 지금도 가끔씩 꿈에 나옵니다. 그때 이후로 아버지도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웠고 저도 동생도 취직해서 자리를 잡았으니 제가 결혼을 하지 못한 것 빼고는 걱정할 것 하나도 없는 정말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다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해서 이런 날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지인들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제가 한 3-4년 전부터 불면증이 생겼는데요. 여름에 좀 괜찮아졌다가 요즘 들어 조금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학교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잠을 한번 푹 자면 금방 풀렸었는데 언젠가부터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잠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잤다가도 금방 깨고 화장실 가고 핸드폰을 보게 되고 멍하니 앉아있거나 맥주 한잔하거나 누워있다가 그러다 보면 실제로는 한두 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다시 회사로 향합니다. 근데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 말고도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노화 때문인가? 관리해야 하는 것도 참 많다.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잠을 설칠 때 꿈을 많이 꿉니다. 연어 오빠, 나 이제 결혼해. 오빠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종교도 아무 조건 없이 다 이해해준대. 내 말이 맞지? 오빠는 내 종교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나를 부당하게 괴롭혔어. 그리고 오빠가 편협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난 결혼으로 증명했어. 날 놓친 걸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전에 사귀었던 사람 꿈도 꾸고 연어야, 우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혼자서도 당당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 연어가 결혼을 못해서 내 마음이 아프네. 요즘 부모님이 나이 드는 게 보여서 그런지 병실 침대에 누워 힘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꿈도 꿉니다. 벌써 10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병실에서 저한테 저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셔서 기억에 남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모래시계에 모래가 다 떨어져 가듯 제 가치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얼굴을 억지로 꾸며가며 어필해야 하고 현재 아무것도 없는 무해 상태에서 다시 여자친구를 사귀고 결혼까지 성공해야 하는 그 먼 과정을 또다시 되풀이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해집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난이도가 더 커질 것 같아 더 부담스러워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기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찜찜한 마음으로 회사에 가서 아이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잠을 쫓고 억지로 웃으면서 일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면을 벗으면 전날 잠을 못 잤던 것 때문에 2배로 피곤하더라고요.
빨래를 돌려놓고 유튜브를 보면서 침대에 누워 있거나 자거나 하면 2시간 정도가 금방 지나갑니다.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늦은 저녁을 먹으면 한 8시 정도가 되고 미적대다가 운동이라도 1시간 하면 벌써 10시. 벌써 하루가 다 갔네요. 나머지 시간은 유튜브 대본을 짜거나 영상 편집을 하면 끝. 여러분들께 요즘 제 생활을 가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더 이루고 싶은 건 어느 정도 명확합니다. 나이가 60, 70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제 능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것, 이 2가지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낡은 나무배처럼 아무 기운 없이 표류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마치 번데기처럼 조용히 웅크려 봅니다. 요즘 제 주변에 암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더라고요. 다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영양제를 잘 챙겨 먹던 사람들인데 그런 거 상관없이 운이 없으면 랜덤으로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암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 소개팅을 당분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막막할 것 같습니다. 제발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루마블 주사위를 굴려서 무인도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암에 걸린 제 회사 후배가 통원 치료도 해야 하고 일할 시간이 없다 보니 AI를 활용하더라고요. 특히 회의록을 작성할 때 회의 내용을 녹음해서 AI에게 부탁하면 금방 깔끔하게 요약해주는데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 수준이 꽤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는 바뀌어가는 사회에 적응해야겠습니다. 후배의 녹음기를 보니 꽤 오래전 한 6년 전에 스카이피플에서 했던 한 소개팅이 떠오르네요. 6년 전에도 소개팅 어플을 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소름이 돋는데요. 그럼 오늘도 가볍게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에 관심이 많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일할 때는 기가 셀 것 같다는 말을 듣지만 평소에는 음악 듣고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느낌의 똑 부러지는 자기소개를 가진 프로필이 도착했습니다. 당시 30대 초반 성균관대를 나온 한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하체 통통한데 상체까지 엄청 괜찮으신 동그랗고 큰 눈이 귀여워 보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똘망해 보이는 눈 때문인지 예쁜데도 기가 굉장히 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패기가 넘쳤고 호기롭게 매칭 신청을 했습니다. 어게인 오케이라고 제가 돈을 더 쓰면 상대방이 무료로 매칭 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가 매칭을 수락해 주었네요. 안녕하세요. 김연어라고 합니다. 수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땡땡이라고 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을 봤는데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찍은 면접 보는 듯한 사진들, 그리고 해변이나 호캉스를 가서 찍은 밝은 분위기의 사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감이 상승했습니다. 약속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시간 되시나요? 제가 그날은 수원에 출장을 갔다가 여의도 본가에 올라가야 해서요. 이번 주 주말에는 결혼식 때문에 광주에 가고요. 약속을 조금 미뤄볼까요? 제 경험상 어플에서 이런 식으로 약속이 미뤄지면 한 절반 정도는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우연찮게 저도 그날 그 근처에 출장을 가고 서울에 올라가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출장 가는 날엔 피곤해서 약속을 잡진 않는데 저도 그쪽에서 일정이 있는데 만나서 저녁 먹을까요? 끝나고 집까지 태워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해서 약간 무리한 일정이지만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 수원 영통 쪽에 차를 대고 오후 8시 정도에 끝나는 그녀의 일정을 기다렸습니다. PC방에서 1시간 정도 롤을 했는데 너무 집중을 해서 그런지 눈이 빨개졌습니다. 이런, 밖에 나와서 편의점에서 바카스 한 병을 마시고 한 30분 정도 사람 구경을 하며 근처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고백용으로 향수를 샀더니 사은품으로 준 샘플 향수를 뿌리고 약속 장소인 이자카야로 갔습니다.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꼬치구이 같은 거 먹을까요? 그녀의 의견이 반영된 곳이었습니다. 한 8시 정도 지친 기색의 그녀가 들어오네요. 흰 티에 청바지인데도 몸매가 엄청 좋아 보였고 프사기가 약간 있긴 했지만 동그란 눈과 귀여운 얼굴은 그대로라서 저 정도면 경범죄 수준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진짜 오늘 취재한 사람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범죄 의혹으로 수사받는 사람인데 증거가 빼곡한데도 시치미를 떼니까 속으로는 열받더라고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하소연을 하는 그녀. 그녀는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기보다는 직접 현장에 가서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고 몸을 사리지 않고 가해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나름대로 응징하려 하는 그런 사람. 귀엽게 생겼는데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신기했습니다. 소개팅 자리가 익숙한 듯 삼겹살 꼬치를 씹으며 일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인 중에 기자는 거의 없어서 그런 얘기들이 흥미로웠죠. 제가 정의감이 넘치긴 하나 봐요. 몇 년 전에 제 베프가 원룸 전세 사기를 당했거든요. 근데 바보같이 맨날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나섰죠? 거의 한 달 동안 원룸 집주인 집 앞에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잠복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집주인이 나타났을 때 앞을 딱 가로막고 제 친구 돈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그 사람이 덩치도 엄청 크고 문신도 있고 무서웠는데 물러서지 않았어요. 때리려고 해서 사람 친다고 소리 질렀고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난리가 났어요. 크크. 그렇게 한바탕 하니까 제 친구한테 한 20% 정도를 바로 보내줬더라고요. 크크. 그때 엄청 뿌듯했어요. 너무 인상 깊었는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이 이야기는 기억이 나네요. 작고 귀여운데 당당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반전 매력이 좋았습니다. 호기심 그리고 호감이 더 생겼죠. 그녀의 일상 그리고 취미 얘기를 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 대학교는 왜 그 과를 선택하신 거예요? 제 적성에 맞아서요. 저 사실 우수 성적으로 입학했어요. 그건 잘한 게 아닌데. 크크. 저는 여기 추가 모집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고 들어가야 이득인데 손해 좀 보셨네요. 오, 연어님은 루저? 라든지 봉사활동은 했었어요? 아니요, 대학교 때는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왜요? 대학생 때 다양한 삶을 경험해 보셨어야죠. 너무 공부만 하신 거 아닌가요? 아까 바빠서 편도로 때웠어요. 편도가 뭐예요? 편의점 도시락이요. 크크. 이것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모든 말이 생각나지는 않지만 약간 저를 놀리는 느낌? 뭔가 저를 갈구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하면서 기분이 약간 나빴지만 그냥 넘겼죠. 그분의 기에 눌린 저는 어느새 시무룩해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애가 약간 따가운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뉴스 보셨어요? 어플 사기가 진짜 많대요. 바람 피는 건 예사고 직업이나 학교도 속이고 심지어는 한 것도 속인다네요. 다들 왜 그런 건지. 그러게요. 저도 어플을 하긴 하지만 신원이나 그런 게 걱정될 때가 있죠. 연어씨. 네? 왜 그랬어요? 네? 무슨 갑자기 정색하는 그녀.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결혼하셨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아니요, 저 결혼 안 했는데요. 카카오톡 프로필이요? 제가 봤거든요?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설명을 하자면 그 소개팅을 하기 몇 달 전에 제 동생의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언제 어디에서 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프로필을 보시라고 카카오톡 사진 목록에 결혼식장 약도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며칠 있다가 메인 사진은 다른 사진으로 바꿨고 청첩장 사진은 그냥 놔뒀죠.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은 카카오톡에서 그 청첩장 사진을 보고 제가 결혼을 했는데 어플을 하는 걸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청첩장 사진에 제 동생 이름만 써져 있었고 제 이름은 없었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조금 황당했습니다. 제 해명을 듣고 그녀는 그래요? 사실 저 오늘 한바탕 할 생각으로 왔거든요. 제가 이런 건 그냥 못 넘어가서요. 가방에 있던 녹음기를 꺼내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녹음까지 하고 있었는데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허허허. 녹음기 전원을 끄더라고요. 소개팅에서 녹음을 당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아이고,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 여자도 약간 무안한지 이것저것 다른 대화 주제를 꺼냅니다. 근데 귀엽고 몸매도 좋고 말도 잘하니 분위기가 금방 풀렸습니다. 밤 10시 정도가 되어 무난하게 자리를 마무리하고 함께 제 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일 이야기도 하고 제가 첫 차를 30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었는데 경부고속도로 언덕 올라갈 때 차가 퍼져서 길 한가운데에 선 적이 있어요.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그 달래내 언덕을 올라갈 때 항상 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근데 차 몰고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나를 응징하러 왔던 것이었을까? 괜히 나만 헛수고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음악을 틀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화냈을 것 같은데 연어 씨는 되게 침착하네요. 그녀도 뒤늦은 후회를 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넘겼습니다. 제 표정이 약간 어두웠는지 그녀가 곁눈질로 제 눈치를 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여의도 그녀의 집 앞 차에서 내려서 뒷좌석에 있는 그녀의 짐을 빼줬습니다. 그녀 앞에 서서 짐을 줬는데 저를 쳐다보더니 아이고, 오늘 죄송했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서양 인사를 하듯이 가볍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앗! 당황해서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민망한 듯 바로 집 쪽으로 뒤돌아서 뛰어들어갔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원래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정상인데요. 제가 그때는 쪽팔리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한번 안아주니까 기분이 확 풀려버려서 싱글벙글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젊었을 때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제 스타일에 가까웠거든요. 오해는 오해일 뿐이고 앞으로 잘해보면 되지 않을까? 희망을 품었죠. 그 다음날부터 땡땡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제육 먹었어요. 연어님은요? 이런 일상 대화들이나 그녀의 일 이야기들을 들었죠. 또래보다 더 빠르게 승진했다고 꽃다발을 받았다고 해서 축하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상 얘기들은 되게 잘 받아주는데 땡땡님 그럼 다음 주에 취재 끝나시고 용산에 고기 구워 먹으러 갈까요? 거기 맛있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 답변을 안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또 다음날에 똑똑똑 계신가요 땡땡님?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오, 연어님 출근 잘 하셨어요? 크크.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땡땡님 다음 주에 마블 영화 개봉한다던데 그거 보러 갈까요? 이러면 또 침묵하더라고요. 근데 또 며칠 뒤에 말을 걸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대답하고 그게 조금 재밌었습니다. 아니 왜 어디 가자고 그러면 자꾸만 도망가세요? 이러면 또 대답을 안 하고 그런 상황을 며칠간은 즐겼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제가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와는 여기까지인가 싶었는데 최근에 한 몇 년 만에 이 여자랑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여자분이 프로필을 바꾼 걸 우연히 보게 돼서 들어가 봤더니 사진 옆에 터치하면 숫자가 올라가는 곰인형이 있더라고요. 무심코 한 100번 정도 눌렀는데 연어 씨, 잘 지내요? 무슨 일이지? 혹시 내가 생각이라도 났나 싶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누가 눌렀는지 표시가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사진들을 보니 여전히 몸매도 좋고 귀엽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얘기합니다. 연어 씨 프로필 봤는데 요즘 우울해요? 우는 이모티콘이나 우울한 말들 남겨놓으면 여자들 다 도망가요. 좀 바꿔요. 가끔씩 제 프로필을 보고 바꾸라고 충고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래 걱정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예전에 만나자고 했던 것을 계속 무시한 것을 생각하니 별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하고 프로필을 지우고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소개팅 썰을 풀어봤습니다. 이 여자분도 매력적인 분이니 곧 좋은 사람을 만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벌써 10월입니다. 모두들 주변 분들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